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수정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늘 그렇듯 반가운 마음으로 딸을 맞이하려 했지만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젊은 남자의 모습에 순간 시선이 멈췄다. 키가 크고 어색한 듯 꾸벅 인사하는 모습이 어쩐지 귀여웠다. 수정은 눈에 띄지 않게 그를 훑어보다가 이내 억지로 시선을 거두었고 그런 자신이 우습게 느껴져 얇게 웃었다. 엄마, 인사해. 이쪽은 민준이야. 딸, 지수는 손끝으로 남자를 가리키며 활짝 웃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수정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를 맞았다. 그래, 민준이구나. 들어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실에 들어선 민준은 조금은 긴장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정은 그런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왠지 신선하게 느껴졌다. 남편과는 달리 무뚝뚝하지 않고 표현이 서툴지만 솔직한 느낌. 저런 순수함, 오랜만이네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슬쩍 미소를 지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지수에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가가려 했지만 눈치 없는 몇 마디에 지수는 어깨를 으쓱거리고 웃었다. 수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민준의 목덜미에 내려앉은 땀방울 하나에 괜히 시선이 멈췄다. 젊음이란 저렇게 모든 게 서툴고 투명했던가. 민준아, 무슨 일 하니? 수정은 자연스러운 척 물었다. 아, 내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아직 졸업하려면 좀 남아서요. 민준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대답했다. 그래, 요즘 같은 때는 모든 경험이 중요하지. 수정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지수는 그 말에 맞장구 치듯 민준을 바라봤다. 짧은 대화가 이어졌지만 수정은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근질거렸다. 처음엔 그저 딸의 남자친구라서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민준이 말을 할 때마다 미묘하게 움직이는 입술이나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하나하나가 눈에 걸렸다.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임을 알면서도 가끔 시선이 흘러가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엄마, 민준이 커피 좋아해. 우리 내려줄까?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 그러자. 수정은 웃으며 대답했고 민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지수를 따라 주방으로 향했다. 두 사람이 등을 보이며 웃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부럽다거나 아쉽다거나 혹은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주방 쪽에서 지수와 민준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수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머그잔을 손끝으로 굴리며 생각에 잠겼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 혹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기에. 잠시 후 커피 두 잔을 들고 온 지수는 민준과 함께 수정 옆에 앉았다. 지수가 들고 온 머그컵을 건네받은 민준은 수정과 눈이 마주치자 약간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그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수정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갔다. 민준아, 지수 많이 힘들게 하지 말아라. 수정은 농담처럼 말을 건넸고 민준은 허둥지둥 손사래를 쳤다. 아,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해야죠. 지수한테는 항상 고맙고 제가 많이 부족한 거려. 민준은 진지하게 말했다. 지수는 그 말에 웃으며 민준의 팔을 툭 쳤다. 수정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안쪽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다. 질투와는 다른 어떤 갈망.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시선을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을 다그치며 머리를 흔들었지만 마음은 점점 다른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평범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란히 영화를 봤다. 영화 내내 민주는 지수 옆에 앉아 있었지만 수정은 가끔 스크린 불빛에 비친 민준의 옆 얼굴을 훔쳐봤다. 손등에 떨어진 불빛, 숨을 삼키듯 깜빡이는 눈꺼풀, 무심히 내려간 입꼬리. 모든 게 유난히 선명하게 다가왔다. 영화가 끝나고 지수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거실에 단둘이 남은 민준과 수정은 어색한 침묵을 나눴다. 수정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었다. 민준아, 영화 재미있었어? 네, 재밌었어요. 사실 아줌마가 추천해준 영화라서 더 기대했어요.
민준의 말에 수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단순한 예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숨죽였던 감정이 조금 더 살아났다. 지수가 돌아오자 둘은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자리를 정리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수정의 마음속에서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그날도 지수와 민준이 함께 왔고 지수는 몸살 기운이 있다며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뜻밖의 타이밍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순간이었다. 거실에 둘만 남자 수정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민준아, 가는 길에 와인 한 잔 어때? 민준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와인 아줌마랑요? 수정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응, 그냥 가볍게. 이런 날도 있어야지. 어때? 망설임이 엿보였지만 민준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둘은 따로 차를 부르고 근처에 있는 조용한 와인 바로 향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민준은 긴장한 듯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 문득 수정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수정은 그런 모습이 귀여워 슬쩍 웃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와인바에 들어서자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분위기가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수정은 구석진 창가 쪽 자리를 택했고 민준은 어색하게 그 앞에 앉았다. 메뉴판을 펼치며 수정이 먼저 말했다. 민준아, 무겁게 생각하지 마. 그냥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와인 한 잔 하는 거야. 네, 저도 좋아해요. 와인, 민준은 괜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대답했다. 서로 다른 와인을 한 잔씩 주문하고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수정은 잔을 들어 민준에게 건넸다. 우리 건배할까? 네. 민준은 조금은 쑥스럽게 잔을 부딪혔다. 투명한 유리잔이 가볍게 맞닿는 소리가 났고 수정은 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머금었다. 민준도 그녀를 따라 와인을 마셨다. 첫 맛에 얼굴을 찡그리더니 곧 미소를 지었다. 괜찮네,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수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잔을 내려놓았다. 와인잔 너머로 스치는 그의 눈빛, 무심한 손끝, 젖은 입술 하나하나가 괜히 마음을 들썩이게 했다. 민준아, 내가 지수를 만나는 걸 보면 가끔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 수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준은 당황한 듯 웃었다. 아줌마가요? 왜요?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그런 감정. 나도 한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 수정은 와인 잔을 굴리며 담담히 이어갔다. 살다 보면 그런 마음도 무뎌지더라. 아마 나이가 들어서겠지. 민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멈칫했다. 수정은 그런 민준을 바라보다 잔을 다시 들어올렸다. 그래도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 누군가와 다시 설레어 보고 싶다고. 민준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수정은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민준의 손등을 덮었다. 놀란 듯 움찔했지만 민준은 손을 빼지 않았다. 민준아, 수정은 부드럽게 속삭였다. 지금 후회하고 있어. 민준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좀 당황했어요. 수정은 가볍게 웃었다. 손끝을 천천히 문지르며 속삭였다. 괜찮아. 나도 지금 조금 당황했으니까.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수정은 서두르지 않았다. 민준 역시 천천히 긴장을 풀었고 와인 잔을 다시 들며 웃었다. 아줌마, 이런 거 처음이라서요. 수정은 그 말에 잔을 기울이며 답했다. 나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기분 좋은 밤이었으면 해.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던 냅킨을 살짝 뒤흔들었고 수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은은히 미소 지었다. 민준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고 잔을 다시 들이켰다. 그리고 수정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쥐었다. 민준은 긴장한 듯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서툰 웃음을 지어 보였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듯 시선을 이리저리 흘리다 결국 다시 수정의 눈을 마주쳤다. 수정은 그런 민준의 불안정한 숨결까지 다 느껴지는 것 같아 조용히 웃었다. 와인잔 너머로 깜박이는 눈꺼풀, 자꾸만 떨리는 손끝, 부자연스럽게 굳은 어깨, 모든 것이 새삼스럽고 신선하게 다가왔다. 긴장했니?
수정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민주는 머쓱한 듯 웃었다. 조금 요 아줌마가 이렇게 가까이 계신 게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수정은 그 대답에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손을 뻗었다. 천천히 서두름 없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이 민준의 손등에 닿는 순간 민준은 눈을 크게 떴지만 움찔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에 가만히 얼어붙은 듯 멈췄고 수정은 그런 민준을 보며 손끝에 힘을 조금 더 주었다.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그의 손을 감쌌다. 괜찮아. 수정은 숨결처럼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그냥 좋은 밤이니까. 민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와인바의 조명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잔잔한 음악이 귓가를 스쳤다. 수정은 잔을 살짝 밀어내고 의자를 민준 쪽으로 아주 조금 더 당겼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손만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민준은 숨을 삼키듯 작게 들이켰고 수정은 손끝으로 그의 손가락을 천천히 쓸었다. 민준의 손은 차가웠지만 수정의 손길을 느끼며 조금씩 따뜻해지는 듯했다. 민준아, 수정은 부드럽게 물었다. 혹시 무섭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요. 수정은 그 대답에 가볍게 웃었다. 손을 잡은 채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괜찮아. 나도 그래. 이런 기분 나도 참 오랜만이야. 민준은 수정의 손을 조심스레 움켜쥐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수정은 그 미세한 반응에 심장이 쿵하고 울리는 걸 느꼈다. 그 작은 용기 하나에 그녀는 스스로를 더 이상 말리지 않기로 했다. 민준아. 수정은 잔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밤은 그냥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할까? 민준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수정은 느꼈다. 민준도 자신도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잠시 침묵이 흐르다 민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줌마, 저 지금 너무 긴장돼요. 그럼 천천히 해도 돼. 수정은 속삭였다. 아무도 우리를 재촉하지 않아. 그녀는 와인 잔을 다시 집어들고 천천히 마셨다. 민준은 수줍은 듯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수정의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작은 스킨십이었지만 수정은 몸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다. 민준아. 수정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해졌어? 민준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아줌마랑 있으니까 편해요. 수정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편하면 계속 편해도 돼. 나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 조명이 은은히 깜빡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재즈 음악이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수정은 잔을 다시 굴리며 민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피부가 투명하게 빛나고 입술이 가볍게 달싹이는 걸 보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 또렷하게 깨달았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민준은 조금 더 다가왔다. 수정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웃었다. 민준아, 우리 그냥 즐기자.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아줌마. 민준은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수정은 테이블 밑으로 발끝을 살짝 움직여 민준의 발등을 살짝 건드렸다. 민준은 그제야 부끄러운 듯 웃으며 손을 꽉 잡았다. 이제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런 경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이후 수정은 핑계를 만들어 민준을 불러내기 시작했다. 지수 몰래 이뤄지는 만남은 처음엔 우연처럼 보였지만 점차 수정의 의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때로는 책을 돌려주러 오라고 했고 때로는 가구를 옮겨야 한다며 민준을 불렀다. 별것 아닌 이유였지만 민준은 매번 망설이다 결국 그녀의 부름을 거절하지 못했다. 수정은 그런 민준의 어색한 발걸음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서투름이 더 귀여워 보였고 아직 넘어오지 않은 마음이 오히려 그녀를 자극했다. 거실에서 주방에서 때로는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스쳐가는 손끝이나 짧은 눈빛 하나에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민준아, 저 책 좀 꺼내줄래? 높아서 손이 안 닿네. 수정은 일부러 높은 선반을 가리키며 말했다.
민주는 가볍게 웃으며 손을 뻗었다. 이거요? 응. 고마워. 수정은 그가 책을 꺼내 건네주는 순간 손끝을 살짝 스쳤다. 아주 짧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 작은 접촉에 민주는 얼굴이 붉어졌고 수정은 모른 척 웃으며 책을 받았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반복될수록 민주는 점점 저항할 수 없는 쪽으로 기울어갔다. 수정은 무리하지 않았다. 서두르지도 않았고 다그치지도 않았다. 그저 부드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카페에 앉아 있을 때도 수정은 특별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고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가 손등을 건드렸다. 민주는 처음에는 그 손길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몇 번을 거듭할수록 눈을 피하지 못했다. 민준아, 너 참 착하다. 수정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저요? 왜요? 민주는 쑥스러워하면서 물었다. 그냥 아무리 불편한 상황이어도 내가 먼저 싫은 티를 내지 않잖아. 그런 거 쉬운 거 아니거든. 민주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궜다. 아줌마가 편해서 그래요. 편해서. 수정은 그 말을 되새기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나도 너한테 좀 더 기대도 되겠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다. 하지만 수정은 알았다. 그의 웃음 속에는 이제 거절할 수 없는 감정이 담기기 시작했다는 걸. 시간이 흐를수록 만남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엔 집 근처 카페였지만 나중엔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고 멀리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다. 길게 이어진 고속도로에서 민준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줌마, 가끔 이런 생각해요. 어떤 생각? 수정이 물었다. 이게 괜찮은 건가 하는 거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가끔 그래. 그런데 있지, 민준아.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괜찮지 않은 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감정이 있어.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수정은 핸들을 잡은 손끝에 힘을 주며 웃었다. 둘 다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못했다. 민주는 더 이상 뒷걸음치지 않았다. 수줍게 웃던 그는 사라지고 수정의 손끝이 다가오면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쪽이 되어갔다. 수정은 그런 변화를 예민하게 느꼈고 마음 한구석에서 은은한 승리감을 맛보았다. 어느 날 저녁 수정은 집 근처 공원으로 민준을 불렀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수정은 가볍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민준은 놀랐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수정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수정은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이런 순간이 참 좋아. 저도요. 민준은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로를 향한 눈빛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스치는 손끝, 부드러운 웃음, 은밀하게 오가는 시선. 모든 것이 둘만의 비밀처럼 쌓여갔고 민주는 점점 수정 없이는 숨 쉬기조차 어려워지는 것 같았다. 수정은 알았다. 민준이 이제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들었다는 걸. 이왕이면 우리 어디 조용한 데 갈까? 수정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 속에 어떤 확신이 깃들어 있는 걸 민주는 눈치챘지만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마음이 앞섰고 이성은 멀리 밀려났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럽게 창밖을 바라보았고 수정은 운전대를 잡은 손끝에 힘을 주며 슬쩍 민준을 훔쳐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수정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키를 꽂고 문을 연 순간 어둠과 정적이 동시에 밀려왔다. 방 안은 따뜻했고 커다란 침대가 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정은 먼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고 민주는 문 앞에 한동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다. 민준아, 수정이 부드럽게 불렀다. 네, 긴장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수정은 웃음을 터뜨렸다. 일부러 가볍게 웃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좋은 밤이야. 와인 한 병이 미니바에 있었다. 수정은 병을 꺼내와 무심히 잔을 채웠고
민준에게 하나를 건넸다. 잔을 받아든 민준의 손이 부드럽게 떨렸다. 건배할까? 수정이 말했다. 건배요. 와인 잔이 가볍게 부딪혔다. 둘은 동시에 잔을 비웠고 잔을 내려놓은 순간 민준의 손등을 수정이 스쳤다. 짧은 접촉, 그러나 몸 전체에 전기가 퍼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민준아. 수정은 천천히 다가갔다. 나 좀 불안해. 민준은 얼떨결에 수정의 시선을 피했다. 수정은 그런 민준의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밀어 소파에 앉혔다. 민준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숨을 죽인 채 수정은 민준 옆에 앉았다. 아니, 거의 기대듯 몸을 붙였다. 어깨가 닿고 손등이 닿고 무릎이 스쳤다. 민준은 몸을 굳혔지만 피하지 않았다. 민준아,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수정이 낮게 웃었다. 그런 것 같아요. 민준도 숨죽여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은 민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민준은 멈추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그의 손은 수정의 허리에 닿아 있었다. 조금만 수정이 속삭였다. 민준은 손을 빼려 했지만 수정이 먼저 그의 손등을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민준이 먼저 입술을 덮쳤다. 서툴고 급했다. 수정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민준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와인 냄새가 섞인 숨결이 맞부딪혔다. 입술은 서로를 탐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민준아, 천천히. 수정이 속삭였지만 민준은 이미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수정의 허리를 감싸 소파에 눕히듯 끌어당겼고 수정은 웃으며 민준의 머리카락을 감쌌다. 손끝이 미끄러졌고 단추가 풀어졌다. 민준은 허둥지둥 수정의 블라우스를 벗기려 했지만 단추가 엉켜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수정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진정해, 민준아. 못 참겠어요. 민준은 숨 넘어가듯 속삭였다. 수정은 대답 대신 그의 목덜미를 끌어안았다. 숨소리는 엉켜 흐르고 손끝은 서로를 더 깊게 파고들었다. 민준은 결국 수정의 블라우스를 억지로 벗겼고 수정은 그런 민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러다 다시 입술을 맞췄고 이번에는 서로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소파 위에서 뒹굴듯 밀착했고 민준은 숨을 몰아쉬며 수정의 허벅지를 감쌌다. 아줌마,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응, 민준아. 수정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서로를 더 끌어안았다. 손끝이 미끄러지고 피부가 닿고 몸이 얽히면서 이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소파는 더 이상 좁았다. 민준은 수정의 허리를 감싸들었고 둘은 비틀거리며 침대 쪽으로 향했다. 넘어지듯 침대에 쓰러진 순간 민준은 다시 그녀를 덮쳤다. 숨소리는 억눌려 터져 나왔고 침대 위 하얀 시트는 금세 구겨졌다. 민준아. 수정은 숨을 삼키며 속삭였다. 이제 그만 참자.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더 깊게, 더 뜨겁게 끌어안았다. 둘은 그렇게 마지막 남은 이성까지 벗어던진 채 서로에게 파묻혔다. 며칠 만에 다시 만난 민준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지수는 그 미세한 변화를 단번에 눈치챘다. 늘 먼저 손을 내밀던 민준이 오늘은 가볍게 웃는 것도 어색해했고 눈길을 마주치려다 금세 고개를 돌렸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지수가 가볍게 팔을 툭 쳤지만 민준은 얼버무리듯 웃기만 했다. 아냐, 그냥 요즘 알바가 좀 바빠서. 민준은 어색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거짓말이라는 걸 지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민준이 무언가를 숨길 때는 항상 같은 버릇을 보였으니까. 그럼 주말엔 같이 영화 볼까? 지수가 기대 어린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준은 미묘하게 표정을 굳히며 대답했다. 이번 주말은 아마 힘들 것 같아.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날 것 같거든. 지수는 서운함을 감추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민준은 예전과 달랐다.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숨 쉬는 리듬마저 달라져 있었다. 지수는 모른 척하려 했지만 그 미묘한 거리감이 자꾸만 마음을 긁었다. 민준 역시 지수 앞에서는 숨이 막혔다. 지수가 건네는 사소한 질문에도 손끝이 떨렸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며칠 전 수정과 함께했던 그 밤의 기억이 휘몰아쳤고 그 기억은 달콤하면서도 끔찍할 만큼 죄책감을 끌어올렸다. 지수는 아무것도 모른다. 민주는 자신에게 그렇게 수십 번도 넘게 되뇌었다. 그래야만 이 관계를, 이 뒤틀린 현실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수정의 손끝을, 숨결을, 폭에 젖던 몸을 잊을 수 없었다. 잊고 싶지도 않았다. 이미 마음은 깊숙이 수정에게 빨려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지수에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데이트 약속을 잡으면 바쁘다고 핑계를 댔고 카톡 답장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다. 전에는 지수가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확인하던 민준이었지만 이제는 일부러 몇 시간을 지나서야 답을 보냈다. 민준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지수가 서운한 표정으로 물었을 때 민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다. 미안해. 나도 답답해. 근데 진짜 시간이 안 나. 혹시 지수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한테 질린 거야? 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당황한 듯 손을 휘젓는 민준을 보며 지수는 억지로 웃었다. 그러나 웃음 속에는 불안이 짙게 깔려 있었다. 지수는 몰랐다. 민준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탓일지도 모른다고 사랑이 식어버린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편 수정과 민준의 관계는 반대로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지수가 없는 틈을 타 둘은 다시 만났고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몸을 확인했다. 죄책감은 만날 때마다 고개를 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민준은 수정 앞에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고 수정 또한 그런 민준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민준아, 수정이 부드럽게 속삭였다. 지금 후회하고 있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수정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숨을 골랐다. 수정은 조심스럽게 민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부드럽고 다정하게,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괜찮아. 수정은 입술 끝을 걸어 올리며 말했다. 조금만 더 우리 둘만의 시간을 즐기자. 민준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현실을 외면한 채 숨소리만 남은 방 안에서 수정과 민준은 또 한 번 서로를 확인했다. 지수는 몰랐다. 민준이 왜 점점 멀어지는지, 그 어딘가에서 그녀의 세상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민준은 그날 이후로 변했다. 머뭇거리지 않았고 주저하지도 않았다. 수정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손이 먼저 가고 눈빛이 깊어졌다.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애써 부정하던 마음은 무너졌고 오히려 그 틀어진 관계 속에서 숨쉬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늦은 저녁 수정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민주는 먼저 와 있었다. 소파에 앉아 긴 다리를 무심히 뻗은 채 작은 테이블에 놓인 맥주캔을 굴리고 있었다. 수정은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숨소리만 들릴 뿐 둘 사이에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오랜만이네. 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주는 가볍게 웃었다. 보고 싶었어요. 수정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어색함 따윈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허락한 사이다. 민준아. 수정은 그의 손등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이런 우리 괜찮을까?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숨기고 싶지 않아요. 아줌마랑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짧은 대답 하나에 수정은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동안 쌓아온 이성 따위는 의미가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이 한순간에 표면으로 터져 나왔다. 민주나 수정은 한 번 숨을 삼키더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목덜미를 감쌌다. 민주는 눈을 크게 떴지만 피할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수정 쪽으로 몸을 숙였고 숨결이 서로 얽혔다. 입술이 닿았다. 한순간 불꽃처럼 터졌다. 수정은 민준의 입술을 탐하며 거칠게 밀어붙였다. 부드러운 입맞춤은 금세 깊어졌고 민준 역시 응답하듯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숨소리는 짙어졌고 입술과 입술이 부딪힐 때마다 억눌린 욕망이 조금씩 새어나왔다.
아줌마. 민준이 숨 넘어가는 소리로 부르자 수정은 대답 대신 그의 가슴을 힘껏 밀어 눕혔다. 소파에 쓰러진 민준 위로 올라탄 수정은 그의 셔츠 단추를 거칠게 풀었다. 단추 하나하나 풀 때마다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수정은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흥분했다. 보고 싶었어. 수정은 속삭이며 민준의 가슴에 입을 맞췄다. 민준은 두 손으로 수정의 허벅지를 감싸며 숨을 삼켰다. 이미 이성 따윈 사라진 지 오래였다. 수정은 거칠게 민준의 허리에 손을 가져갔고 민준은 그녀의 등줄기를 따라 손끝을 미끄러뜨렸다. 멈출까요? 민준이 힘겹게 물었다. 수정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수정의 허리를 감싸며 힘을 주었다. 소파 위는 좁았다. 둘은 숨막히듯 얽혀서 서로를 끌어당기고 또 끌어당겼다. 숨소리는 얇게 떨렸고 손끝은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수정은 민준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가 속삭였다. 더는 참지 마, 민준아. 그 순간 민준은 수정의 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소파에서 떨어져 침대 쪽으로 향했다. 방바닥을 쓸며 넘어지듯 이동하는 동안에도 입술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침대에 넘어지듯 쓰러진 둘은 거친 숨소리를 토해내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정은 민준 위에 올라앉아 그의 머리카락을 감쌌고 민준은 수정의 허리를 감싸며 미친 듯 끌어당겼다. 민준아. 수정은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그를 내려다봤다. 오늘 밤 나한테서 도망칠 생각하지 마. 민준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안 도망칠게요. 절대. 둘은 그렇게 또다시 얽혔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고 숨결과 숨결이 뒤섞였다. 손끝은 거칠어졌고 입술은 탐욕스럽게 서로를 삼켰다.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방 안은 숨소리와 뒤엉킨 몸짓으로 가득 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서로를 탐하고 서로에게 매달리고 서로를 삼키는 것밖에 없었다. 그날 밤 수정은 민준을 한 번도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민준도 스스로를 놓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둘은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밤 속으로 가라앉았다. 민준은 지수와의 약속을 점점 더 미뤘다. 처음에는 일이 바쁘다고 했고 나중에는 몸이 안 좋다며 핑계를 댔다. 지수는 처음엔 민준의 변명을 고지곳대로 믿으려 했었지만 반복될수록 그녀도 알 수밖에 없었다. 민준이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지수는 민준을 카페로 불렀다. 오래 고민 끝에 더 이상 미루지 말자는 생각에서였다. 민준은 연락을 받고 망설이지도 않고 응, 알겠어 라고 답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었다. 카페에 마주 앉은 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지수는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눈길을 피했고 민준은 창밖만 바라봤다. 어색한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민준아.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민준은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의 눈동자에는 억지로 눌러 담은 슬픔이 고여 있었지만 민준은 그 감정마저 담담히 받아들였다. 미안해. 민준은 짧게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지수는 가볍게 웃었다.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작게 체념하듯 웃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지수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억지로 붙잡는 건 의미 없잖아.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수는 잠시 숨을 삼켰다. 혹시나 민준이 무슨 말이라도 덧붙여주기를 바랐지만 민준은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수가 기대했던 싸움조차 변명조차 없었다. 그래도 지수는 애써 목소리를 다잡으며 말했다. 고마웠어. 그동안. 나도. 민준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고마웠어. 둘 사이의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미련도 아쉬움도 변명도 없었다. 이별은 놀랄 만큼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된 양초가 서서히 꺼지듯 아무런 불꽃도 없이 조용히. 지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은 따라 일어났지만 서로를 끌어안지도 손을 잡지도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카페 문을 나서면서 지수는 민준의 등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주는 카페에 남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길게 뻗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슬픔도 안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한 편의 영화가 끝난 뒤처럼 멍한 기분만이 남아 있었다. 이걸로 된 거야. 민주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며 민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수정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밤 기다릴게. 민주는 미소 지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곧바로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갈게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민주는 걸음을 재촉했다. 돌아볼 필요도 미련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지수와 민준의 이야기는 아무런 폭풍도 없이 잔인할 만큼 자연스럽게 끝이 났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둘은 너무나 조심스러웠다. 수정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사는 척했지만 마음은 민준 쪽으로만 향해 있었고 민준 역시 겉으로는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지만 실은 하루하루 수정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전화는 조심스러웠고 문자는 더 조심스러웠다. 수정은 집에서 나올 때면 핸드폰을 2번, 3번 확인하고 거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만들어야 했다. 민주는 늘 먼저 도착해 있었고 수정은 그의 기다림을 알면서도 괜히 먼 길을 돌아서 가곤 했다. 오늘은 안 되는 날 같아. 수정이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보니까. 민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짧은 대답 하나로 수정은 눈시울이 붉어질 뻔했다.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간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둘은 이유를 만들어 만났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고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때로는 산책을 핑계 삼아 집을 빠져나왔다. 수정은 남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 지으며 나 금방 갔다 올게요 라고 말할 수 있었고 민주는 주변 친구들에게 농담처럼 요즘엔 집에 일찍 안 들어간다고 말했다. 밤마다 낮마다 둘은 서로를 갈구했다. 모텔의 하얀 시트 위에서 주차장 어두운 한켠에서 혹은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때로는 단 한 번의 키스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고 때로는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온몸이 불탔다. 민준아, 수정은 밤늦게 호텔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런 우리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민주는 침대에 앉아있던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언젠간 끝나겠죠. 아줌마도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수정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근데 난 아직 못 놓겠어. 민주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다. 둘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파묻혀 시간을 잊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다. 달력 한 장, 또 한 장 넘어가는 동안에도 둘은 끊을 수 없었다. 수정은 민준을 볼 때마다 더 깊이 빠져들었고 민준은 수정 없이는 하루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가끔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서 언젠가 올 끝을 예감했다. 하지만 그 끝이 두려워서 눈을 감았다. 아줌마. 민주는 어느 늦은 밤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만약 이게 마지막이어도 난 후회 안 해요. 수정은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민준을 끌어당겨 입을 맞췄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들이 서로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둘 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아마 서로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몰랐다. 이 평범한 동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이런 뜨거운 사랑이 숨죽이며 존재하고 있다는 걸. 수정은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했다. 딸의 남자친구였던 민준, 그리고 그와 나눈 수많은 밤들. 죄책감은 이미 오래전에 무뎌졌고 남은 것은 그저 뜨겁게 살아있다는 실감뿐이었다. 민준은 수정의 집 근처를 서성이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없는 밤이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언젠간 끝나겠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수정이 있는 곳으로 숨죽여 달려가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또 하나의 비밀스런 밤을 시작했다. 가끔은, 정말 가끔은 민준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지수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한때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던 그녀의 모습이 스치듯 지나갈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묘하게 저릿했다. 수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딸의 이름을 듣거나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찔림은 오래 가지 않았다.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수정의 체온을 떠올렸다. 하얗고 부드러운 살결, 그의 손끝에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던 숨소리, 그리고 자신을 삼킬 듯 바라보던 그 눈빛. 죄책감은 금세 밀려들어오는 쾌락에 지워졌고 수정과 함께 있는 순간에는 세상 어떤 도덕도 어떤 죄의식도 의미를 잃었다. 아줌마, 민준은 속삭이듯 불렀다. 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미안함도 주저함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 참고 참았던 갈망이 번져 있었다. 민준아. 수정은 침대에 걸터 앉은 채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오늘따라 내가 더 보고 싶었어. 민준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손끝이 손끝을 잡았고 숨결이 맞닿았다. 숨을 삼키듯 서로를 끌어안은 채 두 사람은 빠르게 뜨거워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준은 숨죽이며 말했다. 알아. 수정은 짧게 대답했다. 근데 하고 싶어. 그 짧은 대화 한마디에 모든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졌다. 민주는 수정의 어깨를 감싸며 입술을 덮쳤고 수정은 눈을 감은 채 그를 받아들였다. 포개진 입술 사이로 절박한 숨결이 새어나왔고 손끝은 서툴지만 거침없이 서로를 탐했다. 수정은 민준의 허리에 발을 감고 그를 침대 쪽으로 밀었다. 침대에 쓰러진 민준을 내려다보며 수정은 짧게 숨을 몰아쉬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몸은, 심장은, 모든 본능은 민준을 원하고 있었다. 민준아. 수정은 그의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너도 나처럼 미쳤니? 네. 민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줌마 없으면 숨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수정은 웃음기 섞인 숨을 토했다. 슬프고도 행복한 감정이 가슴을 물들였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입술이, 손끝이, 몸이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며 얽혀갔다.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침대 위에는 열기만이 가득했다. 수정은 민준의 목덜미를 감싸며 속삭였다. 우리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그래도 좋아요. 민준은 그녀를 힘껏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아줌마만 있으면 뭐든 상관없어요. 순간 수정은 눈을 감았다. 딸의 얼굴이 스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민준의 체온이, 민준의 손길이, 민준의 숨결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미안함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짜릿함이었다. 비밀을 공유하는 쾌락, 긁히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긴장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서로를 멈출 수 없는 본능. 수정은 민준의 품에 파묻히며 생각했다. 그래,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지만 오늘은 오늘만은. 그리고 둘은 다시 깊숙이 빠져들었다. 서로를 탐하고 삼키고 끌어안으며 이성이 무너지고 오직 본능만이 남은 밤이었다. 민주는 수정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는 가을 바람이 스치고 있었다. 오래도록 함께 있어 온 것 같았지만 동시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둘 다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준아. 수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우리 좀 이상하지 않아? 민주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오히려 어떤 말도 이 묘한 공기를 깨뜨릴까봐 두려웠다. 수정은 민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숨을 골랐다. 따뜻한 온기였지만 그 온기 속에 스며든 미세한 쓸쓸함을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아줌마.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나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수정은 웃으며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알잖아, 민준아. 언젠가는. 말끝을 흐리자
민주는 더 단단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조용한 압박에 수정은 눈을 감았다. 아무리 애써 모른 척해도 끝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저무는 해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잔인하게. 며칠 전부터였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시렸다. 예전처럼 뜨겁게 끌어안으면서도 어딘가에서는 이제 곧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수정은 민준을 볼 때마다 그가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걸 느꼈고, 민준은 수정의 눈가에 얇게 깔리는 피로와 쓸쓸함을 알아차렸다. 민준아, 수정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이제 그만할 때가 온 것 같아. 민준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다.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짧게 웃었다. 알아요. 담담한 목소리였다. 억지로 울지도 억지로 붙잡지도 않았다. 그래도 수정은 입술을 깨물다가 이내 풀어버렸다. 우리 오늘은 그냥 웃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줌마. 둘은 그렇게 평소처럼 웃었다. 농담을 주고받고 가볍게 티격태격했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더라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수정은 민준의 손을 잡고 가만히 쥐어주었다. 고마웠어, 민준아. 너랑 함께한 시간, 나한테는 진짜 선물 같았어. 민준은 수정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끼지도 못했을 거예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슬픈데 또 이상하게 행복했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눈을 감고 숨을 죽이며 마지막 남은 온기를 천천히 마음에 새겼다. 민준아, 수정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우리 이 순간만은 기억하자.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정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고 가슴으로 그녀를 안았다. 그날 밤 둘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농담하고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머지않아 끝날이라는 것을. 그것은 슬프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동시에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수정은 조용히 침대에 앉아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고 둘 사이에는 낯선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민준아, 수정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정과 눈이 마주쳤고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수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삼켰다. 오늘까지만 하자. 민준은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네.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겹겹이 얽혀 있었다. 수정은 민준의 반응에 가슴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눈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심장은 이상하게 욱신거렸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말을 꺼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이렇게 끝내자고 생각한 건 수정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민준아, 너 때문이 아니야. 그냥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줌마. 둘은 다시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이상한 평화가 그 자리에 내려앉아 있었다. 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을 잡았다. 민준은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지만 그저 그녀의 손길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동안 고마웠어. 수정은 속삭였다. 정말 고마웠어. 저야말로. 민준도 낮게 대답했다. 아줌마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그 말에 수정은 잠시 웃었다. 행복한 웃음도 슬픈 웃음도 아니었다. 그냥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웃음이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가고 어딘가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방 안에서는 조용히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우리 마지막으로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로 안아줄까? 민주는 대답 대신 그녀를 품에 안았다.
수정도 두 팔을 뻗어 그를 꼭 끌어안았다. 체온이 섞였고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서로의 숨결이 얽혔다. 민준아, 수정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저도요. 민준은 짧게 대답했다. 아줌마는 내 인생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다. 그러나 둘은 울지 않았다. 눈물보다 더 깊은 감정이 이 조용한 포옹 속에 담겨 있었다. 오래도록 그렇게 안고 있다가 수정은 천천히 몸을 떼었다. 민준도 억지로 잡아당기거나 하지 않았다. 서로의 마지막을 존중하듯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이제 가야겠네. 수정이 웃으며 말했다. 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정은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방을 나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는 이별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둘의 마지막이었다. 민준은 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은 평소처럼 커튼을 열고 햇빛을 맞았다. 주방으로 가서 커피포트를 올리고 익숙한 손길로 컵을 꺼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평온했다. 어젯밤의 감정 따위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담담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일찍 일어나 체육관에 들렀고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가벼운 운동을 했다. 누구도 아무도 그가 단 하루 전까지 무너질 듯한 감정을 안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서로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만나자는 말도 잘 지내라는 말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등을 돌렸고 그걸로 충분했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굳이 말로 정리할 필요도 미련을 남길 이유도 없다는 걸. 민준아, 오늘 저녁 시간 되냐? 친구가 가볍게 물었고 민준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시간 돼. 한편 수정은 거실을 정리하다가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목소리는 밝고 평온했다. 지수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엄마, 오늘 저녁 괜찮아. 뭐 먹고 싶어? 내 얼굴 보면 다 좋아. 수정은 웃으며 말했다. 뭐든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웃었고 농담을 했고 일상을 살아갔다. 수정도 민준도 그 속에 자연스럽게 섞였다. 아무도 그들의 비밀을 모른다. 아무도 그들이 한때 모든 것을 불태우듯 사랑했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가끔 가슴 어딘가가 시큰거릴 때가 있었다. 커피를 마시다 말고 문득 떠오르는 손끝의 온기라든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 엉켜있던 숨소리 같은 것들이. 하지만 수정은 그런 감정조차 미소로 덮었다. 잘 지내자, 민준아. 수정은 속으로만 조용히 말했다. 민준도 어느 날 밤 혼자 캔맥주를 따며 생각했다. 아줌마, 고마웠어요. 그러나 둘 다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서로의 삶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사라지기로 한 약속도 없이 그렇게 그냥 스쳐갔다. 그것이 둘만의 마지막 예의였다. 수정은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시장을 보고 지수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민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미래를 준비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둘 사이의 비밀은 점점 흐려졌다. 그리고 결국 먼 과거의 작은 사건처럼 마음 한 구석에 묻혀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또래였고 웃는 얼굴이 밝은 여자였다. 이름은 수연. 민주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손을 잡았고 주말이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그녀에게 익숙해졌다. 민준 오빠, 요즘 많이 편해졌어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민주는 부드럽게 웃었다. 내 덕분이야. 그 대화 속에 어떤 아픔도 미련도 없었다. 민주는 그렇게 점점 다른 세계로 걸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문득 수정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수연의 따뜻한 손을 쥐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흔적을 지워나갔다. 한편 수정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아침이면 늘 그렇듯 운동을 하고 시장을 돌고 지수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웃 아주머니와 정겹게 인사를 나누었고 동네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요즘 얼굴이 한결 밝아졌어요. 카페 직원이 말했다. 수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덕분에요. 그 웃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후회도, 미련도, 아쉬움도, 그저 지나간 시간에 대한 담담한 수긍만이 있을 뿐이었다. 민준과 수정 둘은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번호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지만 더는 호출되지 않았다. 사진도 삭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들여다보는 일도 없었다. 존재하지만 없는 것처럼, 기억하지만 꺼내지 않는 것처럼. 엄마, 오늘은 뭐 했어? 지수가 물었다. 별거 없었지 뭐. 수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평범한 하루였어.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수연과 손을 잡고 걷다가 문득 마음 한구석이 저릿할 때가 있었지만 그저 한 번 숨을 깊게 쉬고는 넘어갔다. 새로 시작한 사랑이 지나간 사랑을 조용히 덮어주고 있었다. 그렇게 둘은 서로를 지워갔다.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뜨거운 흔적도, 숨죽이며 이어졌던 밤들도, 심장이 터질 것 같던 그 순간들도 모두 조용히 아주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민준 오빠, 나중에 우리 어디 여행 갈래요? 수연이 물었다. 좋아.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짧은 대화 뒤에 어떤 그림자도 남지 않았다. 수정도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지나간 시간도 남은 시간도 모두 껴안으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과 수정. 그들의 비밀은 그렇게 바람처럼 흩어졌다. 아무런 소란도 없이 누구 하나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스스로를 잊은 채 살아가기로 선택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따뜻한 봄바람이 동네 골목을 휘감고 있었다. 수정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걷다가 작은 슈퍼 앞에 멈췄다. 문을 열고 나오는 청년과 눈이 마주쳤다. 모자를 눌러쓴 채땀에 젖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햇살에 반짝이는 웃음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안녕하세요. 청년이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수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안녕. 청년은 쑥스럽게 머리를 긁적였고 수정은 괜히 심장이 콩닥거렸다. 가벼운 인사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다. 슈퍼문을 지나쳐가려던 수정은 고개를 돌려 청년의 뒷모습을 흘끗 바라봤다. 저 애도 꽤 귀엽네. 그 생각이 스쳐간 순간 수정은 스스로에게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어쩌면, 아니 분명히 자신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걸 새삼 느꼈다. 뜨거운 사랑을 끝내고도 죄책감을 품고 살아도 결국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청년이 문득 돌아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수정은 슬쩍 시선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살짝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장 보셨어요? 청년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응, 뭐 대충. 수정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무거우시면 도와드릴게요. 청년이 다가섰다. 괜찮아. 이 정도는 혼자 들 수 있어. 수정은 웃으며 거절했다. 그러나 말과는 다르게 몸을 약간 청년 쪽으로 기울이는 자신을 느꼈다. 둘은 잠시 서서 어색한 대화를 나눴다. 날씨 얘기, 요즘 동네 소식, 별거 아닌 잡담들이 오갔다. 그 모든 것들이 평범해 보였지만 수정의 가슴 한쪽에서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오래된 욕망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 청년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그래, 조심히 가. 수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청년이 돌아서는 걸 보며 수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래전에 느꼈던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드는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또 시작될까? 수정은 자신에게 물었다. 아마 또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또다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아마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후련함도 혼란도
모두 한꺼번에 끌어안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었다. 수정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장바구니가 흔들렸고 햇살은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녀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다른 시작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